딸입니다, 딸. 제가 김용복이라는 사람인데 하도 내가 작년 재작년에 딸 삼았어. 오라버니요. 딸이 아니라 제가 막내 동생이고 오라버니요. 닮으셨어요. 아니 거기 앉아서 또 이따가 그 보통의 개소식은 내빈들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개소식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박정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죠? 모르죠? 그냥 공식적인 부총장 했고 그리고 일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시의원도 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국회의원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정현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밖에 나가서 박정현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박정현을 소개하는 걸로 개소식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 개소식이라는 거는 제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저의 응원 그룹들을 확 모아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몇 가지 일이 있어서 개소식을 저희가 딱 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어젠가 전화해가지고 무슨 개소식 해 안 해? 문자를 왜 한 번 보내는 개소식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문자를 한 번 더 보낼까 하다가 그냥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어제 대보름이었잖아요. 보름 인사만 그냥 보내고 개소식을 따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이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좀 못 온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뭐 지금은 이런 도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마음 아시죠? 네. 제 마음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따로 식은 없지만 저를 소개하는 시간은 2시, 5시 이렇게 잡아서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20분 정도 제 개인, 그러니까 뭐 정치인 박정현 그리고 뭐 공적인 역할을 하는 박정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박정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사진도 여기 나오거든요.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2시에 경선 발표가 났어요. 대전은 대덕구가 경선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24라는 숫자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24 플러스 24 플러스 24 이게 나오게 된 게 제가 2010년도 민주당 비례의원이 되기 위해서 후보 신청을 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냥 일반 직장에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를 뭐 쓴 적은 있는데 나의 소개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나이 먹어서 뭐 존경하는 아버님 밑에서 자랐고 이렇게 쓰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 숫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재수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아서 24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년은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교류하고 세상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배웠던 24년이었고요. 두 번째 24년은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시민운동을 24년 했더라고요. 만으로는 22년 뭐 몇 개월인데 횟수로는 24년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24년은 제가 배웠던 내용을 시민운동 영역에서 펼쳤고요. 또 세 번째 24년은 앞으로 시민운동에서 했던 거를 정치 영역에서 펼쳐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4 플러스 24 플러스 24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24년입니다. 저의 첫 번째 24년. 우리 엄마시고요. 네, 접니다.
이제 잘생겼어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가 전방을 했대요. 전방이 뭔지 아시죠? 동네 가게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전방 앞에서 저 데리고 찍으신 거고요. 요 아이가 접니다. 네. 이쁜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 요 아이가 접니다. 네. 시골에 가서 시골 그 친구하고 찍은 건데요. 멋쟁이였네요, 멋쟁이. 네? 멋쟁이였어요. 아 저요? 네. 아 그랬나? 애긴데. 네, 네. 저 64년생이고요. 네. 74년생 같은 64년생. 맞죠? 네. 74년생 같은 64년생. 박수가 안 나오네. 74년생 같은 64년생인데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대구에서 살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2학기 때 대전에 이사 와서 학교는 다 대전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 삼성초등학교 졸업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엄마고 돌아가신 아버지십니다. 잘생기셨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청도에 묻혀 계세요. 저희 고향이 청도라서 제가 새마을 단체에 가면 새마을의 딸이라고 늘 설명을 합니다. 청도니까 옛날 본적을 보면 청도니까 맞죠? 새마을의 딸.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고 저희 엄마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한복 입은 여인 괜찮은가요? 네. 지금이 예뻐요? 이때가 예뻐요? 예. 근데 되게 좀 성숙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키도 컸잖아요? 근데 이 키가 그냥 그대로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거의 뒤에 앉았어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거의 앞으로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제일 앞에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클 때 저는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돼가지고 잘 안 큰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고요. 되게 애띠죠, 접니다. 고등학교 교련 훈련 다 받으셨죠? 옛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교련이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련 실습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충대 제가 갔고요. 충남대학교 갔고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졸업식 때 사진. 그때는 살도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대는 법학과는 1년에 한 번씩 모의법정이라는 걸 해요. 모의법정을 하는데 그 모의법정에서 제가 충대 법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법관을 맡았어요. 여성이 제가 처음 했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요새 검사들 때문에 죽겠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으면 이런 검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 혹시 모르죠. 또 권력에 굉장히 순응하는 검사였을지 모르는데 제가 법학과를 들어가서 사실 변호사를 하고 싶어서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한 번도 사법시험을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냐고요? 숨쉬기 운동 열심히 했고요. 학생 운동은 사실은 열심히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다가 학생 운동 하려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다가 한번 잡혀간 적이 있어요. 저기 지금 침례교회 있는데 거기에 그 갑천 있는데 옛날에 그 경찰서가 있었거든요. 서부서가 그게 있었는데 그 지하에 끌려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앞서서 뭘 하기가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확 끌려가니까 앞서서 뭘 하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위가 있으면 뒤에 그냥 쩔랑쩔랑 이렇게 따라가고 조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 굉장히 오래 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생운동 할 때 친구들한테 빚이 있다.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감옥도 가고 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아. 저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법시험도 사실은 안 봤고요. 그때 저희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운동했던 소위 운동에 가깝거나 운동했던 친구들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직장 그냥 사회인이 되는 거가 있고 하나는 노동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저 노동운동에 저 노동정치에 관심 많거든요. 근데 노동 현장에 가는 거는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대학원을 가서 노동법을 공부해서 노동자들에게 좀 이로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원 준비도 좀 했는데 워낙 공부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른 길로 시민 운동을 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지금 사진입니다. 네, 결혼식 사진입니다. 네,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 결혼을 남자랑 했어요. 네, 이분이랑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지금 많이 후회할 텐데 왜 그 여인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오시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전통婚례 했습니다. 그 드레스 입고 하지 않았고요. 전 지금도 드레스 입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로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婚례 했고요. 이분과 결혼해서 아들이 큰애고 딸, 지금 이 나이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 모습이고요. 두 아이를 낳아서 지금 가족은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낳아서 이렇게 돌보고 이런 거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니까 함께 성장하는 것 같고요. 저는 애들한테도 많이 혼나요. 그 엄마가 정치인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냐. 그리고 저 사실 환경운동 오래 했잖아요. 근데 가끔 집에서 일회용도 쓰고 하면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환경운동가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배우고 지금도 애들한테 사실은 많이 배우고 있고요. 애들은 시민운동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시민운동하면서 되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지원은 할 뿐이지 시민운동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해요.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결혼은 뭐 90년대 하긴 했지만 첫 번째 24년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웠던 24년. 저 사진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겨. 그래서 각자 표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 두 번째 24년이에요. 87년도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거의 뭐 바닥 성적으로. 저희 때 여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꼴찌는 우수 성적, 우수한이 아니라 저 그 대학교 4학년 때 민법 교수님을 우리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네 졸업은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만큼 성적이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그래도 여학생인데 여기 학생들 많은 복도에서 나한테 저걸 물어보셔야 되나? 근데 어쨌든 졸업은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해 6월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YMCA에서 대화동에 공부방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도왔고 그 인연으로 그 일을 했던 우리 선배 언니가 YWC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단지 법학과를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YMCA 시민중개실이라고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요. 소비자 상담, 뭐 법률 상담 이런 문제들 상담해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전일 일하는데 10만 원 받고 일하는. 87년도에 10만 원 받는 것도 꽤 약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10만 원 받고 일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8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제가 딱 10년 일하고 87년 6월에 들어가서 97년 6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한 10년 YMCA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때 YMCA가 조금 소란하기도 했고 제가요 간사로 시작해서 간사로 끝났어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국장급 일을 했는데 그때는 YMCA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직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서력을 했습니다. 제가 뽑은 후배가 지금 여자인데요.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YMCA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일을 할 때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30일까지 일하고 나와서 환경운동을 해보겠다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을 제가 창업자예요. 창립 멤버입니다. 6월 말에 그만두고 7월 달에 딱 한 달 쉬고 그리고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달에
녹색연합을 만들어서 2010년 4월 12일까지 거의 14년 정도, 12년 8개월, 횟수로는 한 14년 정도 금강하고 3대 하천 살리기 환경 분쟁 현장을 지키는 환경 운동을 했습니다. 횟수로 정확하게 횟수로는 24년, 정확하게는 22년 8개월 12일을 시민운동에서 일하면서 실제 이때 97년 7월달 딱 한 달 쉬었어요. 딱 한 달 쉬고 일을 했습니다. 네, 이때 제가 했던 환경운동, 시민운동이 제 정치에서 제가 해결해야 될, 또 펼쳐야 될 그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젊었죠.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도 막 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를 제가 창립 멤버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대덕구에 대청댐이 있는데 대청 호수가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삶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상생할 건지를 놓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대덕에서 또 깃발을 꽂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4년의 도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4년은 24년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이제 또 고령 사회가 되니까 조금 제가 더 힘이 있으면 사실 저 꿈이 많아요. 대통령은 제 꿈은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 해서 정말 우리나라 제대로 좀 세워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국제기구에서도 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나이가 없더라도 오히려 그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지역 간 갈등이 기후위기가 되면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 영역의 도전은 지금 24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8년 시의원 했고 4년 구청장 했고 그리고 8기는 좀 좌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오셨어요? 예, 8년, 10년 정도 더 정치 영역에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풋풋하죠? 풋풋하죠? 예, 제가 시민운동 하다가 왜 정치인이 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24년 정도 시민운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정치 영역으로 갔을까? 저한테는 세 가지 장면이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광우병 위험 회복이 때문에 우리 저 대전역 앞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유모차 끌고 밤마다 촛불을 켰어요. 그때 그 촛불을 시민단체가 킨 게 아니고요. 정말 엄마들이 그 불안한 마음에 나와서 엄마 아빠들이 켰거든요. 그때 시민단체는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촛불 켜고 가만히 이렇게 있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도 좀 제공하고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서포트를 한 겁니다. 그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너무 무대뽀 아닌가, 이게 정치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자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때 광우병 뭐 아무 일도 없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위험 부산물들이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도 그냥 가는 싸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학교도 대운하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대운하까지는 못하고 이제 4대강 개발하는 것들을 했죠. 그때 저는 환경단체에 있었고 그거는 일종의 토목사업일 뿐이지 실제로 강도 살리지 못하고 지역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그렇잖아요. 부여에 가시면 그때 4대강 살리기 운동 소위 해가지고 넓은 그 둔치 이렇게 조성했는데 그냥 그대로 놀고 있잖아요. 그 관리 비용이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고요. 세 번째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제1호 공약으로 서울에 있는 수도를 세종에 지금 세종이죠. 세종에 내려 보내주겠다. 저 역사적으로 보시면 정조의 그
화성, 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에 너무 많은 권력들이 있으니까 수도권은 자꾸 비대해지는데 지방은 자꾸 죽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행정은 좀 가져가자. 그러니까 경제 수도 이런 거는 서울에서 하더라도 행정은 좀 밑으로 가져가자 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라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나는 호응을 얻었죠. 근데 제가 그때 환경운동 하고 있었어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대해야 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이 그때 다 논밭이었잖아요. 환경운동 입장에서는 논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후위기에서도 중요하고 식량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갈아서 도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환경단체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욕을 조금 먹으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이게 지방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띠 두르고 맨날 제가 가서 사회도 보고 제가 그래서 연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막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행정수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이 시민운동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 영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결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서 그 민주당에서 저를 찍어서 비례대표 오셔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비례대표를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대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시민사회도 비례대표를 한번 추천을 해보라고. 근데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이셔가지고 제도권으로 일단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논의하셔가지고 그래도 네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를 보내주셔서 2010년 민주당 비례로 도전하게 됐고 그에 어쨌든 당선이 돼서 시민 이제 정치 영역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저 실무자가 이렇게 응원을 해줬어요. 네. 우리의 영원한 회장님 응원합니다. 한 분은 공무원이 됐고 한 분은 이제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4월 21일 날 입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시민운동 하면서 가졌던 민주주의 가치, 인권의 가치, 분권의 가치, 생태의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잘 확장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 일을 확장해 가겠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2010년에 시의원이 됐는데 그때 염홍철 시장이셨고 그 교육청은 김신호 교육감이셨어요. 근데 이때 쟁점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지금 다 무상급식 하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죠? 그때 교육감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시장님은 하자고 그러셨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 오는 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무상급식이 어쨌든 이후에 됐죠.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2014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비례대표를 뭐 몇 번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탐방용문 갈마 지역에 출마를 했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일 잘하니까 제가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장에 딱 나가 보니까 박정현을 누가 알아요? 의회에서 공무원들이나 알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박정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그 주변에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8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니까 일은 열심히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또 일정 부분 먹혔고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저랑 잘 아시는
사실은 시의원 선거에 대학 교수님들이 지지 선언 안 해주세요.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나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지지 선언 해주시는데 이 교수님들이 되게 고고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일을 잘하는데 어쨌든 아깝다, 이번에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52명의 대전 지역 교수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죠? 세월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됐고요. 세월호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를 잘 지키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가슴에 늘 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연하면서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초대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전 의료원 건립 추진 같이 하고요. 주로 현장에 우문 현당,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틀을 갖고 열심히 지역을 누렸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역할을 이런 정도 역할을 평가를 잘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8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가 참 좋은 시의원으로 첫 번째 아마 제가 됐을 거예요. 몇 명이 되셨는데 수상을 했고요. 올해 정치인상 수상도 했고 또 장애계가 선정한 최우수위원 수상도 했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2018년도 대덕구청장을 도전하는데 아마 이 평가가 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사실은 이제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선 의원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바를 행정에서 잘 펼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할 때도 일을 했지만 의원들은 사실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이고 행정은 실제 그 일을 해보는 거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시의원 할 때도 원도심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덕구, 동구, 중구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대덕구는 저랑 연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식 하고 나서 오정동 그 우리 구청 그 뒤에 한 몇 개월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 아파트가 돼서 이사를 갔고 저 크게 어렸을 때 읍내동 현대 아파트에서도 한 1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주로 제가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환경운동의 현장이 사실은 대덕구였어요. 산업단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청호도 있고 그래서 대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덕은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도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거 잘 살리면 대덕구가 훨씬 발전할 텐데 왜 자꾸 없는 것만 말씀하시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덕구는 한 번도 민주당이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전에 김창수 의원께서 2년 보궐로 구청장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또 탈당을 하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가서 민주당 깃발을 좀 꽂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서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진다고 끊으라고. 그래서 청년 박정현의 삶의 현장이 대덕이었고 또 이렇게 시민의 삶을 바뀌는 행정의 표본을 만들고 싶었고요. 대덕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연대와 협동이 잘 되는 도시예요. 이거를 잘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대덕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동환 서산 보시면 동쪽에 대청호가 있고 대족산이 있어서 동쪽은 환경이 잘 보존이 됐어요. 근데 서쪽은 보시면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평촌산업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딱 반반이 지금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동환, 서산, 서쪽은 산업단지가 있다. 굉장히 이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전혀 낯선 것이 잘 융합하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덕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4년 동안 했던 거를 더 엎어서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회자가 됐죠. 이거 보고 할머니들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선서하고
하고 이제 구청장 선서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같이 안 해주시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해달라고 큰절을 드렸는데 나중에 저기 이제 국장님이 저 학교 선배님이신데 퇴직하고 나서 그 말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큰절을 받고 나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실 저 3년 동안 공무원도 굉장히 힘드셨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대덕 발전의 초석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덕에서 뭐 했는지 이게 일일이 다 말씀드려도 되죠? 대덕 1호 그거 하나면 되죠? 지금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저녁에 상가에 가보면 대덕 1호 얘기 가끔 하셔요. 이거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소비를 할 텐데 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를 살리는데 저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하시죠? 네. 실력을 더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잘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리배 우리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잘 세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인데 수출을 못 해 먹어요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는 거를 대덕에서도 했는데 이걸 더 키워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축 도시개발 사실은 연축이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가 구청이 이제 저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행정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행정 절차 밟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다 밟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잘 이제 만들어서 그 구청을 만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건 사업들을 좀 많이 풀었고요. 예. 인생이라는 게 참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저 사실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 어린 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남자 잘 모시고 사는 그런 거를 꿈꾼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사를 꿈꾸게 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종군 기자도 좀 꿈꿨어요. 여성 종군 기자를 꿈꿨는데 거기 꿈이 이제 변호사로 갔다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법시험은 보지 않고 시민운동 영역에서 세상을 좀 밝게 바꿔내는 일들을 해왔고요. 그 일을 이제 지금 정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학이라는 거는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인생이 참 그죠 선배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오는 여러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기회가 간다고 해서 그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제가 재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사실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내가 이 길 열심히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시고 굉장히 속상했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도망도 갔다가 그리고 좀 속상해했다가 그랬는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전세 피해자 숙련들 지원하는 일도 했고 이제 민생 TF단 만들어가지고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또 기회가 왔어요. 작년 11월 1일날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는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정치 영역에서 대덕구와 대전을 발전시키는데 더 열심히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선배님들이야 너무 잘 아실 거고 후배님의 경우도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왔다고 해서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를 근데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세 가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될라나요? 어쨌든 정치 영역에서 양극화 불평등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고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고 자치분권, 지금 지역을 살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정치 영역에서 풀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민선 7기 대덕구청장 하면서도 이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이 5가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자여야 됩니다. 독재자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자여야 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지 미래를 예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찰력, 역사의식이 있어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정치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뭐 상대를 공격하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공격할 때는 하더라도 그 끝나면 다 함께 대한민국 또 다 함께 대전 다 함께 대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만들어서 함께 나가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민주당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민주당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 있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너네 160석, 180석 줬는데 뭐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나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저희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막 뒹굴었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갈급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여의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 실력 조금 검증이 됐죠? 네. 실력 있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국민 옆에 늘 함께하는 따뜻한 민주당. 국민들이 울 때 함께 우는 사람들이 제가 되게 세고 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눈물도 많아요. 그리고 원래 따뜻해요. 그리고 따뜻하지 않으면 정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상한 공격도 받고 내가 하지 않는 말도 했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따뜻함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민주당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고요. 북토크도 했는데 제가 늘 제가 생각한 거를 그냥 오늘의 기도라고 해서 담아본 거예요. 늘 이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면 큰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잊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자의 발걸음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지만 그 발걸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등불을 들고 이 길을 묵묵하게 가도록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도록 그리고 늘 지혜와 용기 주시길.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사실은 지금 성당에 잘 안 나가고 있어요. 날라리 신자예요. 근데 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늘 마지막에 이 고해 신의 독백입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저 조선의 대한민국을 넣어도 하나도 안 이상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그래서 그 두려운 격변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씩 다 함께 잘 사는, 다 함께 승리하는, 다 함께 희망을 갖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정현과 함께 대덕의 미래, 대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여러분과 읽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현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정확하게 끝냈고. 아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 개소식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식은 없지만 이렇게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 하나만 잠깐 드리고 자리 정리하겠습니다.